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알차리죠? 페이지가 요약지 몇 페이지입니까? 134페이지.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13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9문제 나왔어요. 요 파트 전부 다 합쳐가지고 9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한 3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 특례에서 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3문제 나왔고, 종합해가지고 한 2문제 나왔고, 해가지고 총 9문제가 나왔네. 많이 나왔죠? 네.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추세네,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한 5문제 나오더만은. 자, 9문제 나왔다 쳤을 때 몇 문제 맞춰야 됩니까? 9문제 나왔을 때는 최소 4개 아니면 5개 맞춰줘야 돼요. 9문제 나왔는데 1개 맞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1개 맞으면 안 됩니다. 한 반 정도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는 합니다.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그 등이란 말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3가지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기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더라고. 왜 어려워하는 겁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여기는 맨날 첫날 앞에만 하다가 앞에만 맨날 첫날 하고 뒤에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지.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인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 그죠? 자, 부동산이랑 토지 건축을 말하겠지, 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에 대한 내용인데 부동산 등이 되는 데는 부동산 등, 신고 대상 물건은 부동산 등이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그럼 신고합니까?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아시겠죠? 매매 계약입니다. 이거. 일정한 신고 사항이 있겠죠. 신고 사항이 있겠지.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 어떻게 신고한다고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서명 또는 날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지, 여기. 서명 및 날인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되겠죠. 그죠? 서명 아니면 날인. 여기.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게 나왔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공동 신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나왔다고 시험 문제. 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계약 체결부터 30일. 옛날에 60일이었어요. 옛날에 60일.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60일. 30일입니다. 여러분들은 60일로 공부한 적 없죠? 헷갈릴 것도 없네. 60일로 공부한 사람은 헷갈려요. 처음에 60일로 공부한 사람은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중요하거든, 원래. 잘 안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60일 본 적 없죠? 다행이다. 30일.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등이 소지한 시군구라 해야 돼. 부동산이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해운대 어디? 해운대 시장? 해운대 시장 왜 가는데? 해운대 구청 갑니다. 해운대 구청. 자, 해운대구에 있으면 해운대 구청 갑니다. 어디 부동산 등이 있는 곳에 가라 이 말이지. 사무소 간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요 시군구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신고관청? 예, 신고관청이라 부르는. 등록관청이라 안 부릅니다 여기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등록관청이란 말은 아시겠죠? 신고관청인데 자, 요때의 시죠.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있잖아요. 경주시, 양산시 이런데. 그다음에 요 특도 행정시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그게 시험 나왔어요. 특도 행정시도 여기에 들어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된다 이 말이지. 신고관청 됩니다. 특도 행정시도. 여기에는 또 어디가 들어갔냐면 세종시가 들어가 있어요. 특시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등록관청 할 때 시군구 있잖아요. 등록관청 할 때 시군구는 특시가 없어요. 거기에. 시에. 없어요. 조문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시에는 특시가 세종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은 누굴 말하겠어요?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이니까 누가 되겠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네 여기.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겠지.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 포함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외국인도 똑같이 거래했을 때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외국인 등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있어요. 용어 정의할 때 나오는 외국인 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거래 당사자 일방이 거부합니까?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뭘 안 해주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은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원래 공동으로 이제 서명 또는 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안 해준다. 그러면 일단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방이 국가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다른 일방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매매 계약. 그다음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한 거예요? 개업이 중개했다 이 말이겠네. 그죠? 개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개업이다 이 말이지. 공동 중개라면 공동 신고네. 그렇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을 해라 이 말이겠지. 공동 개업, 공동사 둘 다. 내하고 국가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 그럼 누가 신고합니까? 누가? 국가. 개업? 나는 아니다. 최소한 내라고 대답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국가 아니면 기업인데 내하고 국가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이에요. 기업이 중개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기업이 신고하라며. 그게 아무리 그게 거래 당사자가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도 기업이 중개했으면 기업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막 국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나? 예, 다 된 것 같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계약. 중요한 거. 여기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와요. 신고 대상 계약.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잖아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신고 대상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나와. 법이. 자, 이 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건분법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얘기를 하라는 거지. 건분법을. 뭐냐고? 모른다고? 자,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알고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를 줄 알았어요. 이걸 알면은 바로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뭐. 이걸 모른다 이 말이지 지금.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잖아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건분법. 아시겠죠? 건축법 아니고 그죠? 예.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 건분법. 그럼 공특법은? 공법? 공특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공특법. 이거는 알겠네. 도시개발법.
이것도 알겠네. 뭔데? 어? 정확하게 하세요. 도주법이잖아,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확하게 해야지. 이 글은 뭐지? 소득 특례는? 소규모 주택인데 앞에 뭐가 있다? 그렇죠. 빈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득 특례라고 한 거죠. 빈소법이라고 하기도 그래가지고. 빈소가 돼, 그러면 그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이니까 빈소가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억하시고. 자, 여기가 산계법이잖아. 산계법은 뭐예요, 산계법은? 산업입지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예요. 산업입지. 산지가 아니고. 산지 직송이 아니고. 그런 산지는 산지 직송할 때 하는 거고. 자, 산계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은 주택법. 택계법은 택지개발 촉진법이에요. 한번 봤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이래.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걸 다른 말로 분양계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최초로 건축주, 시행사 등이 분양하는 계약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네. 지위. 요거 뭡니까? 분양권 전매예요. 분양권 전매. 맞네, 그죠? 자, 마지막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소득특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요거 입주권 전매네. 요 네 가지가 뭡니까? 신고 대상이네. 되겠죠, 이거? 요거 한 문제짜리 나왔었어요.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뭐 있나? 공통신고사항이. 자, 공통신고사항은, 공통신고사항. 신고할 때 공통으로 신고서에다가 기재될 내용, 신고사항에 암기법이 먼저 나왔네, 그죠? 인도에 가면은 뭐가 유명해? 조개가 유명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알고 있죠, 이제? 인도에 가면 조개가 유명한데 어디에서 먹어줘야 돼? 거실에서 먹자 이 말이지. 인도 거실 조개라고. 아시겠죠? 인도에 안 가보셨죠?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뭐 인도에서는 조개가 유명하니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집에 가서 하지 말랬잖아. 했어요, 혹시? 인도에는 조개가 유명하네 이러면서 막 했어요? 안 했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시험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나면 인도에서 뭐가 유명한 걸로? 카레가 유명한 걸로 가세요. 아시겠죠? 자, 인이 뭘까 하니까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네. 신고해야 되죠? 도는 중도금이에요. 그 앞에 계약일이 있겠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부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까지 신고 사항이죠.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실거래가. 조건기한, 붙인 경우 조건기한. 개업의 인적사항이잖아요. 개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개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업이 인적사항하고 그 개업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럼 이 6번은 거래당사자 직거래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네. 기업이 중개할 때만 신고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요거 그래서 인도 거실 조개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공통신고사항까지만 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4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게 있다. 2번 보세요. 다른 거래 규제와의 관계 있습니까? 요것도 잘 물어봐요.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신고필증 발급받겠지.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검인 의지된다는 거.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런 경우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거래 신고합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세 번째, 농지증을 발급받더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하고 첨부서류 오른쪽에 공통신고사항은 방금 다 했고 인도 거실 쪽에. 자, 예외적으로 잘 보세요. 법인이 뭐 할 때?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말이야. 그럼 법인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까?
매수자일수도 매도자, 매수인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는 또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별도로. 첫 번째는 법인의 현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주택 취득 목적 자금에 관한 내용인데, 자, 법인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안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 중에 누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지.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은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 하나 더, 거래 계약이 뭐 공급 계약, 다른 말로 분양 계약이다. 또 분양권 전매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입주권 전매의 경우에는 신고합니까, 그러면? 아, 신고하지. 신고하잖아요. 입주권 전매는 없잖아, 거기. 거기 세 가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 계약이다, 분양권 전매다. 이런 경우만 법인의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 자, 그런 경우 아니라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법인의 등기 현황하고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 특수관계 여부. 자,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법인의 임원이냐 아니면 임원과 친족관계냐. 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그러면 두 법인 간 거래하겠죠. 매도법인, 매수법인 간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임원 간 친족관계에 있느냐. 이런 특수관계 여부를 어디다가 기록한다, 어디다 기재합니까? 법인 신고서가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한다 이 말이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주택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해서는 법인이 뭐인 경우만, 매수자인 경우만 돼 있잖아요. 법인이 매수할 때만 취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취득 자금하고. 매도자일 경우는 이거 신고 안 하겠죠? 자, 매수자인 경우만 신고한다. 취득 목적, 취득 자금 조달, 취득 자금,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하고 임대 등 이용 계획, 그걸 어디다가 작성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주택이 어디에 있다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다면 뭐까지 첨부하래?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첨부하래요.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계획 증명 서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올 건데 예금액 항목을 적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으로서.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갖다 줘야 돼요.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주식 처분 내역서 같은 거, 주식 거래 내역서 같은 거. 그게 되겠죠. 나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외의자 보세요. 법인 외의자는 자, 세 가지의 경우에 신고하는 게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 말은 지역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요거는 금액 관계없어요. 어떤 금액이든지 일단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신고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네. 매수인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이 말이야. 자, 이게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매수인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매수인이 산다. 매수인이 국가인데 국가가 산다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한다고요. 자금 조달을.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자금 조달, 지급 방식, 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시기 등 이용 계획. 이거 어디다 작성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겠지? 마찬가지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다면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첨부하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서류 내는지. 자, 또 손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손을 보세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 따로 낼 수 있다 이 말이지. 신고서 먼저 내고 나중에 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겠다. 그럼 언제까지 그럼 내야 되느냐 하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는 제출해야 된다. 별도로 제출. 왜?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선을 보세요.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라고 하면은 매도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이 신고하러 간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은요 신고를 하러 가는 자에게 그러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에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왜 25일일까? 자, 30일까지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25일까지 받아가지고 5일 동안 검토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일이에요. 날짜가 틀립니다.
만약에 2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이 별도로 매수인하고 법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토지입니다. 방금까지는 주택이잖아요. 이 토지의 내용이 최근에 시설됐단 말이야. 자, 보세요. 실제 거래 가격 얼마? 1억 원 이상의 어디에 소지하는,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 매수한다. 또는 6억 원 이상의 수도권 등 외에 소지하는 토지 매수네. 금액이 틀리죠. 수도권 등이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밑에 나오기 때문에 제외시켜놨어요. 자, 이렇게 해당된다면 토지 취득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이거를 제출하라 이 말이야.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매수인데, 수도권 등 소재 토지 지분 매수. 야, 이건 금액이 없네. 금액 상관없다. 무조건 다.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다. 그러면 금액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의 수도권 등 외에 소지하는 토지 지분 매수네. 이건 똑같네. 6억 원 이상 수도권 등 외에는 지분 매수 똑같죠. 위에 거랑. 자, 그럴 경우에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제출합니다. 어떤 경우 제출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수도권 등이 어디냐? 이게 첫 번째 손이 나오잖아요. 수도권 등은 어디냐 하니까 수도권 알고 있죠, 우리.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잖아. 서울, 인천, 경기인데 등에는 어디가 들어갔냐면 광역시가 들어가요. 울산, 부산, 이런 거. 대전, 대구,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들어가요. 등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등이라면 수도권이랑 광역시랑 세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을 보세요. 다음의 토지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신고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사겠다 이 말이겠지. 신고 안 합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절차에서 보면요.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용 적고 거기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때 첨부합니다. 토지 이용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해. 그때 첨부 신고하기 때문에 그때 제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 안 한다고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아도 밑에 거는 보지 말고 복잡하니까.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 이거 어떤 경우에 제출한다 했어요? 주택이 어디 있다고? 투기가액지구에 내에 소재한다. 그럼 이거 제출하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애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바로 다 알 수 있는 거야. 나 예금액을 적었어, 내가. 예금액 적었다. 그럼 당연히 예금잔액 증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식, 채권 매각했다. 그러면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잔액 증명서. 증여 상속이다. 그러면 낸 거 있잖아.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아니면 납세 증명서. 현금, 그 밖에 자금이다.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처분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 대출액이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같은 거. 임대보증금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그 밖에 거기 회사 지원금이다, 차입금이다, 뭐 이런 거죠. 빌린 거, 사채다 이런 거. 그러면 금전 빌린 사실 증명서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항목을 따라서 그냥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자, 요거는 다른 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에도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합니다. 자, 인도 거실 쪽에. 신고 방법 및 절차인데, 그 두 가지예요. 당사자 직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의 중개가 있을 거예요. 당사자 직거래인데, 그럼 직거래 같으면 신고 의무자가 누군데?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지 뭐. 그죠? 자기들끼리 거래했으니까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자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다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공동신고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맞죠? 이 공동신고잖아.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그 당사자 중에서 일인이 당사자 중에 1인이 일방이 제출합니다. 신고한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 되겠죠?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
그러면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를 첨부합니까? 신고필증을 받는데 뭐 거래계약서를 내라는 말 있어요? 아니 보세요. 거래계약서를 내라고 했냐고. 없죠? 그러면 뭐만 제출하면 돼?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첨부 서류가 없잖아. 바로 신고필증 준다는데? 신고서만 내면 바로 신고필증 준대. 다른 서류 첨부 안 했죠, 이때까지? 이거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일방이 거부하죠.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 안 해주죠. 그러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 자기 혼자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 그러면 이것만 가져가면은 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뭘 가져가? 플러스. 자, 단독으로 왜 신고하는데 단독 신고 사유서. 혼자서 왜 신고하는 이유. 적어서 내면 돼요. 양식은 없고. 여기다가 두 번째가 거래계약을 증명한 거래계약 사본. 이때 거래계약서가 들어가잖아요. 원칙에서는 거래계약서가 없잖아.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 예외적으로 거래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잖아. 아시겠죠? 뭐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신고하면은 발급해 준다 이 뜻이지. 그럼 대리인은 누구냐? 대리인은 위임받은 사람이겠지, 당연히. 신고서의 제출 대행인데, 신고서의 제출 대행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대리인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요 일방도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까? 가지. 신고하러 가니까. 자,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가져갑니다. 자, 자기 신분증에다가 또 뭘 가져가냐면, 위임 받았단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제출할 때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전자신고. 되네. 전자신고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전자신고로 하지. 누가 가겠어요? 누가 서울까지 가겠어? 부동산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청 가야 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전자신고 하죠. 일방이 신고 거부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 대리인 신고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방문신고. 아시겠죠?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신고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개업이 중개입니까? 그럼 개업이 신고해야지.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하지. 그래가지고 제출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해 주겠지. 똑같아. 그럼 개업의 대리인이 누구냐? 개업의 대리인은 소속입니다. 소속이 신고서에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소속만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속의 신분증 가져갑니까? 가져가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개업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나 개업의 신분증은 필요 없다는 거지. 개업은 이미 등록돼 있다 보시면 돼. 자, 원칙적으로는 전자신고 되겠죠? 되고, 이렇게 해놨네. 그 다음에 대리인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가 안 되겠네. 그렇죠? 자,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자, 넘어가서, 거기에 138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에 저기 별표 2개 있네. 이 별표는 중요하다고 별표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호예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없다.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 자, 첫 번째 별표를 보세요. 첫 번째 별표는 무슨 말이냐니까는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데 발급해 준다 했죠. 근데 아까 뭐 법인신고서다,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이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했지. 근데 그런 서류를 나중에 제출했을 때 그 서류가 다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가로 아래 보세요. 법인신고서하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신고서하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런 말이야. 당연한 말이겠죠. 자, 두 번째 별표를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다른 말로 전자계약입니까?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체결될 때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겠네. 전자계약. 보통 옳은 지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용 제출. 자, 외국인도 똑같이 신고하랬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도 똑같이 신고하랬어요. 외국인은요,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 자,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받은 내용을 갖다가 신고한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하래?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특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특시는 직접 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어.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특시는 어떻게? 직접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마찬가지. 자, 특광도 특도가 제출을 받았으면 제출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누구 거? 외국인의 신고받은 내용. 아시겠죠? 자, 그다음 신고서 작성 방법. 이거 단독으로 보통 한 문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입니까?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어디에다가 표시할까 했는데 주소란입니다. 그 앞에다가 주소란 적어 놓으세요.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이 말이야.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표시. 주소란에 가보면은 100분의 몇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다. 외국인이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국적 당연히 기재합니다. 국적.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매수 용도란 체크해야 돼요. 매수 용도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공급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네 번째, 이거 잘 물어보죠.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 계산에 적는데 집합 건물 같으면은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틀리게 어떻게 나온다?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 아닙니다. 전용 면적만 기재합니다. 신고서에다가. 그 밖에 건축물은요.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문제 틀리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급계약, 이 다른 말로 분양계약이지요. 전매계약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그럼 총 세 가지지요. 요 계약에 대해서는 물건별 거래 가격 하고요.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잘 많이 물어봅니다. 자, 6번에 종전부동산란은 종전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겠지. 그러니까 입주권 전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입주권 매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오른쪽에 신고서가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 확인해 낼 거. 자, 신고서 보세요. 거기 매수인란 있습니까? 매수인란. 동그라미 2번 매수인란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옆에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하면요. 법인 신고서하고 또 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아까 했잖아요. 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거냐? 체크. 아니면 별도로 제출할 거냐? 체크. 아니면 해당 없느냐? 제출할 필요 없느냐? 이런 서류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확인하고 자, 나머지는 됐어. 자, 서식이 있네. 오른쪽 한 장 넘겨보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아까 법인이 등기 현황이라든지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여기다 기재한다 이 말이겠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이거 작성하겠죠. 한 장 넘겨서 토지 취득자금 조달 이용계획서 서식 있죠. 이거를 작성합니다. 넘겼어. 146페이지입니까? 해지 등 신고 보세요. 해제 등 신고는 자, 이게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의무로 바뀌었어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를 의무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마찬가지. 자, 보세요. 박스 안에 먼저 거래 당사자는 주어가 돼 있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 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해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한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의무. 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거래 당사자다 이 말이죠.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를 보세요. 개업은 돼 있잖아. 개업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개업이 중개했다 이런 말이에요.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런 말이야.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개업이 신고했겠지. 그러면 해지등 신고도 꼭 개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그러니까 해지등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의무 같으면은 여기다 하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개업이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해지등 신고는 누가 한다고?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될 의무라고요. 아시겠죠? 개업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한다면 공동중개라면 공동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다만 개업 중에서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이야.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밑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든 개업이든 신고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은 해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해지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한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지체 없이 해지 등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지. 그런데 일방이 거부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해지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일방 신고 거부했으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다 줘야 돼요. 첫 번째가 해지 등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판결문 등 해지 사실 입증 서류하고 왜 혼자서 신고하는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래잖아요. 일방의 신고를 거부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서류들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 별표가 하나 있는데 밑에 그리고 일방이 국가 등 위에 보세요.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도 안 돼 있고 이거는 할 수 있다라 돼 있어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방이 국가 등 찾습니까?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하라고 돼 있죠. 위에 거래 당사자 위에. 그럼 국가 등이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요. 예. 자, 밑에 이제 별표 하나 보세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때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뭐 한 것으로 보겠다.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은 별도로 또 해제 신고 안 하겠다 이 말이지. 자, 이런 것은 다 옳은지 모르를 보통 물어보니까 익숙해지 알고 있어야 돼. 바로 읽어보면 바로 옳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 자, 금지행위 한번 보세요. 이 금지행위는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없다. 금지행위 자체를. 그런데 이제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자,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신고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기업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했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네. 이거 얼마? 이거 얼마예요? 이거 500만 원입니다. 이거 500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500 받겠지. 기업한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다고요. 500만 원입니다. 가태료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신고 의무자 아닌데 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말이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얼마인지 모르고 다행이다.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예요. 거짓 신고. 원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였거든. 더 많아졌어요. 100분의 10%면 세다. 5%도 센데 지금. 그죠? 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요, 거짓으로 했죠. 거짓으로 했으면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이거 개정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입니까? 거짓으로 신고 또는 해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네.
도장 또는 방조는 얼마일까? 이거 500이에요. 500만 원이 과태료. 자, 4번, 5번을 잘 보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했네. 이거 원래 얼마죠? 이거 3천 이하입니까? 3천 이하 과태료죠. 근데 얘가 새롭게 하나 신설된 게 있어요. 보니까 자, 목적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데 신고했다. 거짓으로. 그러면 3대 3이에요. 그게 신설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목적이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이다. 그런 목적이라면 형벌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일단 3대 3이다. 부당하게 재산 취득할 목적이다. 그런 말이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런 말이 들어갔으면 일단은 3대 3이에요. 자, 그렇다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대 3을 받았잖아요. 3대 3을 받은 사람은 3천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데 3대 3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과태료를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같이 부과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3대 3을 안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과태료 맞아 3천만 원. 근데 3대 3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겠다고. 제외라고 돼 있어요. 3대 3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이래 돼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3대 3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것만. 물어보죠. 또 요것만. 자, 그때 좀 알려드려요. 자, 일단 요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째 보세요.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했다 이 말이야. 얘도 원래 3천 이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부당한 목적으로 재물이나 재산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3대 3이에요. 3대 3을 이제 부과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지. 우선 아시겠지요? 요거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요 두 가지. 자, 그렇게 체크를 일단 해놓으세요. 일단은. 자, 하여튼 이 5가지가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다음 정정신청 가볼게요. 자, 정정신청이다. 이 말이 정정신청. 예, 정정신청이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신청을 안 해도 제재는 없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정정신청 사항이 발생이 됐지요. 그러면 신고 필증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없다 이런 말이야. 정정신청서 서식이 있으면 정정신청서를 내겠지. 근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를 해. 그게 그대로. 그래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준다 이런 말이지. 그럼 정정신청 사항을 보세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간단한 거죠. 자, 그런데 가로 안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성명이나 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거는 정정신청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다시 신고해야 돼요. 요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정신청할 필요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1번만. 되겠죠? 2번 보세요.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적었다. 3번 개업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 4번 거래 대상 건축물 종류 잘못 적은 거죠. 5번 보세요.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돼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 돼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 제외. 자, 부동산 소재지를 내가 잘못 적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요거는 정정신청 사항이 안 됩니다. 왜? 부동산 소재지는 뭘 의미하지요? 부동산 소재지는 뭔데? 응? 신고관청. 빨리 대답하세요.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관청을 의미하지, 어이? 신고관청을 의미하니까 신고관청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 신청이 안 돼. 다른 곳에 가서 신고해야 돼, 또.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를 볼게요. 근데 변경신고는 후발적으로 바뀌었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말 그대로. 자, 이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변경신고사항이 발생이 됐습니까? 그러면 등기신청 전에 이거는 변경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네. 맞지요?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출합니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면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재발급해준다. 그런데 이 변경신고에서는요, 면적이 변경 안 됐는데 거래금액이 변경됐다. 이상하지. 면적이 안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래요.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 변경신고사항 보세요. 거래지분 비율을 잘못 적었다. 아니, 거래지분 비율이 변경됐다. 자, 거래지분,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자, 이 세 개를 보니까 정정신청 사항에도 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정정신청 사항에도 있고 변경신고 사항에도 있다. 그러면 공통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떤 걸 선택하지? 그냥 오늘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까? 그냥 오늘은 정정신청이 땡기네. 그러면서 막 정정신청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거래지분 비율이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었죠? 그러면 정정신청이지. 거래지분 비율이 후발적으로 바뀌었죠? 그럼 변경신고지. 뭔지 아시겠죠?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변경신고 사항에만 있는 걸 보세요. 뭡니까? 조건, 기한. 변경신고 사항이에요. 정정신청은 안 되는 거예요. 거래 가격 중요하고, 중도금도 중요하죠. 잔금, 그 다음에 지급일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세요. 공동매수이죠. 공동매수. 공동매수에 있어서 매수인의 변경사항 중에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중에서 일부 매수인이 뭐 되는 경우만, 제외되는 경우만 148페이지 있죠. 요약집. 자,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된다 이 말이지. 일부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다시 신고예요. 추가 교체는 다시 신고예요. 자, 그 밑에 8번도 마찬가지.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다 그럴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변경 중에서 일부 부동산이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신고지, 일부 부동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된다 그러면 다시 신고예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자, 신고 내용 검증을 한번 볼게요. 신고 내용 검증. 국장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이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 가격. 자, 그때 그 검증 체계를 활용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신고관청이겠죠? 활용해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죠. 그럼 검증 결과 나오겠죠? 그럼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통보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세무서장이 국세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자, 신고 내용 조사 등을 보세요. 신고 내용 조사 오른쪽에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았죠. 근데 신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됐어? 누락돼 있네, 일부가. 아니면 정확하지 않냐고 판단이 돼. 그러면 신고인한테 어떻게 신고 내용을 보완해라, 아니면 관련 자료 제출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그 관련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라는 게 있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있어. 이걸 왜 구분합니까? 제재가 틀려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하고 거래계약서는요. 거래계약서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예요. 제재가 틀립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 같으면 거래를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겠지. 그 대표적으로 입금표잖아요. 딱 찍혀있죠. 입금표와 통장 4번. 확실하죠? 아니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정기예금 만기 수령해야겠다든지, 주식채권 처분했다든지, 아니면 매도인한테 거래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이거 예금 안 하고 다른 데 썼다 이 말이야. 타용도 지출 증명자료. 이런 자료들이 뭐예요? 전부 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예전에는 신고관청만 신고 내용 조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국장이 나왔어요. 국장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두 가지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별표를 보니까 국장하고 신고관청이요. 두 번째 줄 세법 관련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별표를 보니까 국장하고 신고관청이 자, 두 번째 줄 여기 세법 관련해 가지고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다가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걸 모두 틀리게 안 나와.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자료 제출할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일을 편하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입니까? 자,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인데,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 보세요. 자,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했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5명을 의미해요. 특광도, 특시특도. 특광도, 특시특도 5명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보고했죠? 그러면 이 시도지사는 다시 이거를 매월 1회 취합을 해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매월 1회 취합합니다. 전자문서에 보고 포함되어 있어. 되겠지?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네,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화면을 칠판을 볼게요. 전반적인 내용만.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것도 최근에 신설돼가지고 한 문제 나왔었어. 아주 쉽게 나왔었어. 아주 쉽게. 그냥 맞추라고 그냥 냈다 이 말이지. 다시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자, 신고 의무자가 누가 낸다고? 신고 의무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니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예요. 되겠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의 주택이 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일정한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모든 금액이 아니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되겠죠? 일정한 신고사항이 있겠지. 마찬가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에 관한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신고한다. 똑같아. 이때 말하는 공동은 당연히 서명 또는 날인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없는 규정이 있다. 신고관청이요. 사무권한의 일부를 갖다가 위임을 할 수 있다.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읍면동장하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이 사람들이 보통 일을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에다가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없었죠? 이때까지 본 적 없죠?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요게 30일 나왔고요. 거래 당사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임대차니까, 임대인 임차인이겠지 뭐. 임대인 임차인.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네. 외국인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합니까? 예, 일방의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마찬가지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똑같네?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하겠지 뭐.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네. 일단 지역이에요, 지역. 어느 지역? 모든 지역이 아니고, 보세요. 특시, 특도. 특시, 특도 안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시, 군. 군은 모든 군이 아니라 광역시. 여기 광역시 안에 울주군, 기장군 있죠? 달성군, 뭐 이런 거. 광화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 그다음에 경기도 관할군, 경기도에 있는 관할군, 경기도. 모든 군이 아니다 이 말이겠지. 아시겠죠? 군은 자치구만.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 모든 구가 아니고 비자치구가 아니에요. 비자치구는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 안에 있는 주택이다 말이지. 되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네, 금액은 요 금액이 초과됩니다. 첫 번째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적혀있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입니다. 6천만 원까지 괜찮지? 신고 안 하죠? 자, 또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월차이면 30만 원 초과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6천만 원이랑 30만 원이 나왔다고요. 6천만 원, 30만 원, 30일.
놨었어요. 초과.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사항을 한번 볼게요. 신고사항을 한번 보세요. 네,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나와야 되겠지. 인적사항. 자연인 같으면은 우리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외국인 같으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되겠지. 연락처까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이 있을 거 아니야. 사무소 소재지하고 법인 등록번호하고 연락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랑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에 일단 그 다음에 소재지 있죠. 목적물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 이런 거 신고합니다. 네 번째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하고 다섯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그러니까 계약갱신한 경우 있어서는요. 계약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런 것들을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 보니까 임대차 신고서 공동제출 의제 이 말은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원래는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죠. 맞는데 자, 다음에 두 가지 경우는 임대차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어떤 경우냐 보세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 임대차 신고서에다가 자기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해. 원래 여기다가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건데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뭘 가져가냐면 다음에 서류,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가져가요. 첫 번째가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면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입금증, 금전 거래 내역 적혀 있는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사실 입증 서류. 요걸 제출해야 돼요. 자, 아니면 세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 계약갱신하는 경우. 그럼 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첨부한다는 얘기지. 임대차 신고서에다가 자기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첨부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서류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서류는 뭐냐면 나중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할 때 이 내야 되는 서류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서류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이 위에서 얘기했던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대차 신고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신고사항 다 적혀 있고, 그죠? 서명 또는 날인 다 되어 있고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표 하나 있죠. 전자계약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별도로 신고 안 한다 보시면 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신고 방법 및 절차를 보세요. 자, 거의 똑같아요. 신고 방법 절차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지. 여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그래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한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방인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자, 단독 신고를 할 때 서명 또는 날인 혼자서 해가지고 자, 서류를 보세요. 어떤 서류 있는지. 1번 임대차 신고서 공동제출 의제 서류라고 적어놨잖아.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서류가 세 개 중에 한 가지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내든지 아니면은 입금증, 금전 거래 내역 적혀 있는 통장사본 내든지 아니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확인 서류 내든지 행사 확인 서류.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 요렇게 해가지고 첨부를 하면은 신고필증 발급해 주겠다 이 말이고 일반인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를 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번 보세요. 변경 및 해제 신고라고 돼 있죠. 이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 변경하고 해제 신고는 의무입니다.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는 변경도 마찬가지고 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의 가격이 변경이 됐다. 또는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변경 또는 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에 관한 신고한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똑같죠? 사무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일반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일반인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 똑같잖아. 별표 보세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 자, 변경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해제 신고만 있죠.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은요. 자,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 절차 보세요. 변경 해제 뒤로. 자,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해제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여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그러다 신고한청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변경 같으면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 제공을 해주겠고, 해제 같으면은 지체 없이 해제된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지.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네.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변경 계약서 또는 가격 변경 사실 입증 서류 둘 중에 한 가지. 해제 신고 같으면은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 입증 서류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는 일방의 신고를 거부할 때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방이 거부. 그다음에 위에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정정 신청입니다. 정정 신청은 좀 비슷해요.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사항 또는 변경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정정 신청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제재가 없습니다. 아까 변경하고 해제 신고는 의무입니다. 그거는 제재가 있어요. 근데 정정 신청은 제재 없어. 지체 없이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겠지. 그때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이걸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변경 계약, 임대차 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 변경 같은 변경 계약서 첨부하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보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나온 내용 중에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금지행위 5가지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두 번째, 신고 내용 검증에 관한 내용. 세 번째, 신고 내용 조사 등에 관한 내용.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때 봤던 내용 있죠, 그거. 이걸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에서도. 자, 그 다음에 제출대행. 5번이 제출대행. 이게 뭡니까? 이 제출대행이. 이 제출대행이 뭐냐 하니까 이게 대리인 신고예요. 대리인 신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신고서 등이라고 하면은 3가지입니다. 임대차 신고서, 변경 신고서, 해제 신고서. 이 3가지 합쳐가지고 임대차 신고서 등이라고 해요. 자, 작성, 제출,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되어 있네, 그죠? 작성, 제출, 정정 신청 대행할 수 있다. 자, 그때 위임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 위임받은 사람의 위임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겠네. 자, 이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를 하잖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지요.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한 곳으로 봅니다. 별도로 안 해도 되겠네. 신고 의제입니다. 자, 그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자기들 관련 법에 따라서 신고했네. 신고 또는 변경신고 했죠.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서 신고, 변경신고를 한 곳으로 보겠다. 신고 의제. 자, 세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의 접수를 완료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 말이지.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서 요게 제출된 경우로 한정하겠죠. 여기다가 확정일자 찍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신고한청에서는 확정일자 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다가 신고했다고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통보인데,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천만 원짜리 이하가 있단 말이지.
이 3천만 원짜리 이하가 지금 세 가지잖아요. 아까 했잖아. 금지행위 때 나왔던 거잖아, 지금. 신고 대상인 계약이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3천 이하인데 어떤 경우는 제외하겠다고? 3대3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3대3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외하겠다 이 말이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받은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 말이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등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했다. 3천 이하인데 3대3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겠다.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지요. 이걸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네. 3천 이하입니다. 자, 그다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세요. 신고를 아예 안 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예 안 했지요.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이거는 500 이하고 해지 등 신고도 안 했지요.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기업한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했네. 이거 500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이것도 500이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왜라고 하지? 왜 적혀 있잖아. 왜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신고 안 했다 또는 변경 해제 신고 안 했다. 아니면 그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100분의 10이라 10. 100분의 10이야. 취득가액 100분의 5가 아니에요.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된 거예요.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거짓 신고했으면 취득가액 100분의 10 물어보겠죠. 자, 과태료 부과 사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그러면 부과했다고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할까?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신고관청하고요,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요 정도 해줘야 돼. 요 정도 해야지 세 문제를 맞춰요. 왜? 세 문제 왜? 한 문제가 중요한데, 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막 그런데 세 문제 다 맞춰줘야 된다고. 요 정도 하면 돼. 아시겠죠? 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